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도 100% 기각될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일부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인용을 하게 되면 이거 을사오적이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다. 이런 발언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전한길 씨 지금 본인도 신변 보호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 이름 한 명 한 명에서 밟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폭동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우리가 그 폭도들이 재판관들 찾아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지금 그런 압력, 그런 압박, 그런 두려움 똑같이 느낄 겁니다. 본인도 신변 보호 받으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이런 발언, 본인의 이런 영향력 있는 발언들이 이런 그 일부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적 발언이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알면서도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반드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법조계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중에 리걸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변호사가 재판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딱 이 법치주의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전한길 선생님 다음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앞에 그 전한길 선생님이 하시던 그 방송에서의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순수함은 솔직히 저도 약간 팍 하고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경미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 보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민주당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뭐 제2의 을사오적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네, 이 지난 토요일에 대구의 동대구역 앞에서 열렸던 네. 집회인데요. 경찰 추산으로만 5만 2천 명 정도가 운집했습니다. 저 앞 광장을 꽉 채운 규모인데 굉장히 많긴 하네요. 네, 단연 전한길 씨가 좀 주목받는 연사였습니다. 전한길 씨 여기에서도 이 앞서서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도 100% 기각될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일부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에 다 같이 한 목소리 낼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108명보다 뭐 파괴력이 크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려지고 있는데 점점 영향력이 좀 강해진다고 봐야 됩니까?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저 발언의 수위가 너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제2의 을사오적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법부, 헌법재판관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 집회에서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헌법재판관 이름을 연사가 누군가 외치면 밟아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이거 인용을 하게 되면 이거 을사오적이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다. 이런 발언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전한길 씨 지금 본인도 신변 보호 받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이름 한 명 한 명에서 밟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폭동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우리가 그 폭도들이 재판관들 찾아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지금 그런 압력, 그런 압박, 그런 두려움 똑같이 느낄 겁니다. 본인도 신변 보호 받으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이런 발언, 본인의 이런 영향력 있는 발언들
의원들이 이런 그 일부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적 발언이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알면서도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저 집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심지어는 그 지자체장까지 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정치적 중립에 위반하면서까지 가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죠. 뭐 저희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아무리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면서 사법부를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적인 발언을 하는 저 집회가 과연 정상적인 집회인지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은 헌법 수호의 가치를 정말 추구한다면은 저렇게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 정치부 부장 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광역단체장들 누가 참석한 거죠? 네, 윤재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지역 의원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직접 연단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도지사는 정치적인 내용을 연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대구 경북은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국가 1절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전환길 강사가 굉장히 화제의 중심이고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환길 강사는 그냥 지금 이와 같은 정치가 이렇게 흘러왔던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던 우리 보수 우파 지지자의 아주 평범한 그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말 몰랐던 거죠. 정치 저간여층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줄탄핵했던 거, 예산안 단독 처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처음 이제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스피커가 크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선거 뛰면서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니요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한 2년 가까이 사실상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선에 대해 불복하다시피 지난 2년간 발목만 잡으면서 20몇 명을 줄탄핵시키면서 이렇게 정부를 마비시켜 왔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안 거죠. 알고 나니까 너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의 잘못이 너무 커 보이는데 또 이게 또 전환길 선생님이 이제 또 스피커가 워낙 크시다 보니까 네. 이게 큰 스피커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그 진심이 담겨서 나가버리니까 그 진심과 그 순수한 열정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하기 앞에 전환길 선생님이 방송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데 스튜디오 방송인데 네. 저 연설 톤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짜롱짜롱 정말 울렸다. 그래서 앉아서 듣는데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서라운드로 이렇게 들리는 느낌. 그래서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셔서 네. 제가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따질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반드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법조계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중에 리걸 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변호사가 재판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딱 이 법치주의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전환길 선생님 다음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앞에 그 전환길 선생님이 하시던 그 방송에서의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순수함은 솔직히 저도 약간 팍 하고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저간여층들이 지금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전환길 선생님도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했대. 근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니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20몇 명을 탄핵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동들 네. 그에 대한 분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극우무리만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또 우리가 약간 흐뭇한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또 너무 매몰돼서 약간 어찌 보면 그 극우로 타겟팅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또 그거는 우리한테 되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